안녕하세요. 내로남불 스나이퍼입니다. 먼저 저의 첫 유튜브 데뷔작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호갱구조대님, 주피디님, 현승원 대표님, 자청님, 리섬님 제 영상을 샤라웃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대형 유튜버들까지 저를 언급해주시다니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주피디 부캐 아니냐, 직원 아니냐는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그런 댓글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튜브 초짜인 제가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칭찬으로 들려서요. 관종인가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영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다른 누군가는 더 큰 논란과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0명인 신생 유튜버의 영상 조회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시작은 일개 네티즌으로서 이번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댓글 대신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 하나부터 10까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었을 리도, 확산됐을 리도, 댓글 진영 싸움이 팽팽했을 리도 없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피디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일개 클래스 100일 수강생이었을 뿐이죠. 또 한편으로는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커뮤니티에 직접 제 영상 링크까지 띄워주시고 심지어는 인스타 공식 계정에 제 영상 링크를 띄워주신 걸 보면 은근 주피디님의 억울함을 제 영상이 그만큼 잘 대변했고 제 영상을 통해서나마 저라는 제3자의 메신저를 빌려 매운맛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덕분에 인스타그램 유입, 채널 유입 조회수가 엄청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의 핵심 쟁점 4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리뷰영의의 제목과 썸네일, 대본까지 따라한 것은 사실이다. 신사임당이 구독자 1000명 미만 수익 창출 전일 땐 제목과 썸네일을 따라해도 된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리뷰영의가 인터뷰 영상에서 주원규가 대본 카피 행위를 동조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은 사실이다. 주원규가 김춘삼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스크립트 카피 행위에 대해 동조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하지만 리뷰영의 또한 해외 유튜버의 썸네일을 따라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저는 지난 영상 속 저의 5가지 결론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영상에 대한 주요 반박들에 대해 다시 반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다시 얘기해볼까요?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리뷰영의의 제목과 썸네일, 대본까지 따라한 것은 사실이다. 이건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김춘삼으로 시작해 화살은 주피디에게 쏟아졌으니 이 논란이 시작된 거죠. 신사임당이 구독자 1000명 미만 수익 창출 전일 땐 제목과 썸네일을 따라해도 된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이 또한 모두가 알고 저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제목, 썸네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옳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크립트 대본, 내용이 아닌 제목, 썸네일만을 카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표절임은 분명하며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저 또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주피디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참고로 대본 내용까지 카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글, 네이버의 표절과 저작권의 차이를 검색해보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유튜브 썸네일 관련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리뷰영의가 인터뷰 영상에서 주원규가 대본 카피 행위를 동조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 입장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호갱구조대라는 유튜버가 리뷰영의는 절대 주피디까지 끌어들여 악마의 편집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실드를 쳤는데요. 호갱구조대님, 정말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나요? 먼저 호갱구조대의 발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분 40초, 3분 4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폭로 영상 속에서 리뷰영의는 철저하게 김춘삼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고 주원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이 기자들과 레카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들을 통해 퍼질 때에는 마치 리뷰영의가 주원규를 저격했다는 듯이 와전돼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리뷰영의 본인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상황에 갑자기 주원규가 리뷰영의를 직접 언급하면서 해명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흙탕물 싸움이 시작. 이 발언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뷰영의님의 폭로 영상 속 히든 태그를 잘 보세요. 히든 태그가 뭐냐고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유튜버에게만 보이는 검색 태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업로드할 때 검색 태그에 입력한 값을 영상 재생 페이지에서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 우측 메타 키워드 속성값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위와 같이 광고주와 관련된 키워드를 시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오픈 태그에 넣지 않고 유튜버 본인만 알 수 있는 히든 태그에 광고 키워드를 몰래 삽입하고 뒷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미 리뷰영의님은 히든 태그에 노아 AI, 신사임당, 주피디라는 키워드를 넣어 대놓고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뒷광고 유튜버들이 쓰던 꼼수를 똑같이 쓴 겁니다. 호갱구조대님, 이래도 리뷰영의가 철저하게 주피디가 아닌 김춘삼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걸까요? 뒷광고 폭로 전문 유튜버신데 이걸 정말 모르셨다고요?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익명성에 숨어서 자기 멋대로 개소리 씨부리지 말고. 신사임당의 뒷부분 디자인 완벽하네요. 대단합니다. 라는 멘트만 잘라내기 해서 굳이 스크립트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장면 바로 뒤에 이어붙인 게 고의성이 없다고요? 철저하게 김춘삼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할 목적이었으면 김춘삼의 발언만 편집해도 충분히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김춘삼이 한 발언은 흰색 평범한 폰트를 사용하고 신사임당이 완벽한 방법이네요 라고 말한 대사만 유독 노란색의 큰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갱구조대님, 이래도 이게 의도된 편집이 아니라고 옹호할 수 있나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익명성에 숨어서 자기 멋대로 개소리 씨부리지 말고. 그리고 제 영상 1분이나 통으로 퍼가셨으면 출처는 밝혀주시죠. 타 영상 퍼가면서 영상 인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 안 밝히는 것도 표절인 거 아시죠? 물론 저는 영상 설명란에 출처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사건으로 표절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국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신다면 더더욱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셔야죠.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저의 근거는 지난 영상 제 마지막 두 가지 주장과 이어집니다. 주원규가 김춘삼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스크립트 카피 행위에 대해 동조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인터뷰 원본 영상만 놓고 본다면 문맥상 카피 행위가 아닌 참조행위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갱구조대도 해당 부분에서는 제 영상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는데요. 8분 9초, 8분 35초, 8분 51초, 9분 10초. 이게 본 영상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14분 동안 김춘삼이 노화를 이용했던 방법과 썸네일, 스크립트를 긁어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주원규가 완벽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춘삼이 이전부터 말한 전체 프로세스를 동조한 게 아니라 김춘삼의 편집자를 구하는 방법에만 동조한 거라고 확답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주원규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해외 영상, 나사의 자료, 논문 등을 스크립하고 참고하겠죠. 인터뷰 영상 원본 또한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창작 활동과 저작권의 영역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니까. 호갱구조대 본인 또한 김춘삼의 스크랩 행위에 대해 주원규가 카피를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호응했는지 카카오 편집자 채용에 대해 호응한 건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고 주원규 본인의 내심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주원규의 내심을 알지 않는 한 정확히 어느 대목에 호응을 한 건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반박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의 여론은 어땠나요? 모든 방송사, 레카 유튜버, 심지어 리뷰형이 본인까지 악마의 편집으로 스크립트 표절 행위를 대단하다고 호응했다는 식으로 그것이 사실이냐 단정 짓고 대본 카피 행위에 주원규가 동조했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주PD는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던 시절 베스트 영상이었던 월 1000만원 버는 방법에서부터 항상 강조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고용과 인적 교육을 통한 자기 복제를 통해 6시간의 퍼포먼스를 60시간의 퍼포먼스로 끌어내라고 말이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주PD의 평소 강의를 보셨던 분이라면 편집자를 활용해 편집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카카오톡을 통한 편집자 고용과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대해 감탄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레버리지 이론은 주PD가 영상에서 매우 자주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물적 레버리지가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는 롭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이런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 영상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호갱구조대님, 리뷰형님 본인들도 영상 생산성 끌어올리기 위해 직원 여러 명, 편집자 여러 명 쓰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 편집자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PD는 김춘삼의 카피 행위를 동조한 것도 맞고 노아 AI 관련 강의에서 제목, 썸네일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따라해도 된다는 것 또한 동조한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쉴드 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너도 이제 빤스런치냐? 죄송합니다. 저도 반박할 건 반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은 리뷰형의 영상과 김춘삼 인터뷰 영상 원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제보가 나왔고 저도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주PD의 내심에 김춘삼의 카피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동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 원본 영상과는 별개로 클래스 100일 강의에서 현승원 대표가 제목, 썸네일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카피해도 된다는 제보가 있었고 저 또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강의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 부분을 현재는 노아 측에서 편집해서 날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주PD 강의 파트만 봤고 이후에 추가 업로드된 현승원 대표가 올린 복습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17분 8초, 17분 13초 사이에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편집되었는데 이번 이슈로 다급하게 그 부분을 자른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 댓글에 수강생들이 썸네일,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 글까지 카피해도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남겼는데 답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글을 단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빼박이라 저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PD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이 아닐지라도 동업관계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몰랐던, 방관했던 간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원본 영상을 떠나서 클래스 100일 강의, 라이브 강의 등에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바라본다면 인터뷰 영상에서 주PD님이 했던 리액션과 호응 속 내심이 대본 카피에 대한 동조로 사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와 연관지어 볼 때 인터뷰에 대한 사전 검증 책임 또한 크다고 보이며 수강생 김춘삼에 대한 주PD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터뷰 원본 영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터뷰의 검증이 어려웠고 몰랐을 것이다. 수강생의 일탈에는 책임이 없다는 저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주PD도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더 이상 반박할 근거도 없고 더 이상 옹호하거나 공론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리뷰엉이 또한 해외 유튜버의 썸네일을 따라한 것 또한 사실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 아이덴티를 살려보겠습니다. 제 채널명은 내로남불 스나이퍼입니다. 너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되고 우리 모두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도 잘못을 저지르는 게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메신저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메신저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그 메신저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유튜버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 또한 모순입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설명하고자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피디를 옹호했던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로남불은 역겹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식의 내로남불을 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양쪽 모두 가리지 않고 비판하겠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다 보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모두가 조금이나마 클린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옹호하는 유튜버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고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내로남불 유튜버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슈를 통해 벤치마킹과 표절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뭐 잘 될 때는 뭐 4, 5억씩 월에 근데 네. 그 꽃을 탐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보이는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요? 내 생명까지도 흔들린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조심하자요. 아.